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일단은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신 변호사님께서 올해 안에 130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24만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어제 서울의 봄 이제 200만을 넘은 오랜만에 한국 영화 흥행작이 나왔어요. 서울의 봄을 보고 와서 신변님도 마침 어제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마침 어제 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또 신장식의 오늘에 있어서 그건 싹 빼고 서울의 봄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봄을 보면서 가장 화나고 느꼈던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몇 번이나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아주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그 리더들 때문에 망쳐버린 것. 그게 가장 화가 났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과응보는 진짜 동화 속의 이야기구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반란군은 정말 이후에 전두환이 이거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국회의원하고 중요한 자리에 갔지만 천수를 누리셨죠 또. 네, 또 본인도 천수를 누리셨고 그거를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들은 정말 불의에 맞서서 온몸으로 싸운 그 군인들의 최후는 그 이후의 삶이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단체에나 자신의 출세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권력에 기생해서 아첨하는 무리들은 어디에든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럼요. 이들에 맞서서 온몸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맞서 싸운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으로 모시지는 못할 망정.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 전체가 풍비박살 날 정도로 비극적으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지켜주지 못한 게 가장 화가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걸 보면서 첫 번째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그 당시 1.12 11.26 이후에 11.26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고 총탄에 맞아서 죽고 그러고 나서 1.2.12 그리고 서울의 봄 5.18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꽤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미시적으로 가서 그날 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쭉 보니까 물론 영화적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 결말을 뻔히 알지만 누군가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제발 이겼으면 하는. 맞아요. 그 상황에서도 진 걸 뻔히 알지만 제발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확실한 빌런들이 존재하더만요. 그 국방부 장관. 아주 기가 막히더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느꼈던 거는 지금 현실에서 또 뭔가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검사 안에 특수부 검사 조직과 굉장히 하나의 공통점들이 되게 많다라고 느꼈는데 그것과 관련된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2억 5천 떡값 사용한 윤석열, 답변 피하는 한동훈. 오늘자 이제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검찰 특활비의 의혹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몸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전임자, 후임자보다 훨씬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데 특히 4차례 명절,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2억 5,500만 원에 달하는 명절 떡값을 특수활동비로 사용을 했다. 명절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부서에게 골고루 기밀 수사의 수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지급의 패턴이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법령과 지침을 어기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관리하며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현금으로 사용한 액수가 매월 수억 원대에 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연관된 실무자들을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로 데리고 갔더라고요. 심지어 행정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 이분이 이제 이때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직접적으로 관리했던 분인데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김땡땡 행정관, 최땡땡 행정관 이분들 전부 다 승진해서 행정관으로 갔으니까 최소 5급이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7급, 10급 이렇게 됐던 분들까지도 전부 다 5급 이상으로 승진하고 해서 싹 데리고 들어갔어요.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이런 왜 그랬을까?
이제 곁에 두고 싶으셨겠죠. 예, 워낙 일을 잘해서 곁에 두고 싶었나 봐요. 그건 모르겠고요. 자,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이 시절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대검찰청과 6,805쪽 이상의 자료가 있음에도 자료가 없다고 거짓 주장을 법원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특수활동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은 지금 2024년도 80억 정도가 지금 특수활동비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어떻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권의 제2인자가 대통령과 연루된 불법 의혹들이 있다면 당연히 야당이 특검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찰이 꼭 필요한 수사비가 있다면 검찰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특정 업무 경비로 전환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러면 훨씬 더 투명하고 실제로 수사활동하는 검사와 수사관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하승수 변호사가 이렇게 쓰셨는데 네. 여기에서 그 한동훈 장관이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80억에 대해서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80억에 대해서 이거 전액 삭감할 텐데 네. 만약 삭감을 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어떤 업무에 쓰는 것인지를 명시해서 특정 업무 경비 내지는 업무 추진비 특히 특정 업무 경비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말하자면 조직이나 수사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그 명목이 3개가 있어요.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있고요.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다 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남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카드로 특수활동비는 다 현금화해서 사용하고. 네. 업무 추진비에서 뭐 이렇게 뭐가 휘발됐다 영수증에서 이거는 업무 추진비예요. 업무 추진비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막 여러 개가 휘발이 됐고 식당에서 검찰청 식당에서 쓴 거는 휘발되지 않았는데 네. 다른 곳에서 쓴 건 막 휘발되고 막 이랬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네. 특수활동비를 그래서 명목을 분명히 하면 국회에서 예산 편성해 줄 수 있다. 또는 특정 업무 경비로 명목을 분명히 해라라고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약 수사 못하게 한다. 마약 수사하는데 특활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약 수사를 하면서 를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사람들 망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준다거나 하는 거는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또는 특정 업무 경비를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이런데 떡값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동훈 장관은 네. 마약 수사를 민주당이 못하게 한다. 갑자기 동문서답을.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떡값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떡값 얘기하고 네. 함부로 이거 특활비 함부로 쓰고 법원에다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없다고 거짓말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네. 명쾌하고 투명하게 국회에 밝히고 예산 제대로 받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마약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하지 않는 데가 어딥니까? 이정석 검사 처남 쪽 이런 데 마약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연합뉴스 TV 인수한다라고 하는 을지재단에 있는 박준영 이사장인가요? 그분 네. 뭐 마약 가지고 재판받고 이랬었잖아요. 그 이후에 의료용 마약류 이 유통 과정에서 그거 시술 과정에서 벌어지는 마약 중독, 마약 사용 이 부분은 왜 수사 안 합니까? 왜 이거는 제도 정비 안 합니까? 마약조차도 지금 선택적입니까? 그러면 안 그렇게 되죠. 보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보이죠. 이성균 씨하고 GD는 뭐 그렇게 다 불러다가 다 뭐 모발, 손톱 및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검사 특수활동비 현금 80억 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한 추가 수당도 이제는 못 받아가는 마당에 네. 국민들한테는 다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는데 검사들은 왜 이렇게 특별해서 해줘야 되는 건지 국민들의 세금인데요. 그게 지금 마치 그 서울에 보면 나왔던 네. 하나회 같은 맞아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특히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전두광이 누군가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저 그거 깨달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히 공권력을 가진 조직은 사조직화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YS 재평가론이 나옵니다. YS가 당시 하나회를 싹 정리해버렸거든요. 근데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 준 사람 아닙니까? 뭐 그렇게 그 사면은 DJ가
사면은 김영삼이라고 하던데 오늘 또 앞에 방송에서는. 헷갈립니다. 네,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팩트체크를. 어쨌든 하나회하고 금융실명제 두 가지가 YS 재평가론이 되고 있죠. 예. 어쨌든 하나회 조직은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검사들의 이 특수부 검사들을 보면은 또 다른 모양으로 다시 나타난 것만 같아가지고 어쨌든 국가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기들 패거리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국가 권력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감시와 비판의 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네. 영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3부에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쌍용자동차 위원장이기도 하셨죠. 노란봉투법 이야기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